김봉신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무거우시죠? 예? 네. 예. 아니 지금 보면 예, 예. 굉장히 전국이 혼란합니다. 뭐 잠시 후에 이제 13분 후에는 갤럽의 한 주간의 여론조사가 좀 발표될 텐데요. 일단 그 예측의 달인, 예, 여론조사의 마법사, 네, 김봉신 부대표 찍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국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난주에 딱 맞췄어요, 20. 예. 저는 지난주에 19 찍었습니다. 예. 애매한 게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제 어제 뉴스가 너무 세서 네. 이게 반영이 됐으면 10%까지 10% 후반으로 많이 이제 하락을 하는 게 네. 정상인데 네. 문제는 어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됐죠. 반영이 많이 돼봤자 3분의 1인데 예. 보통 3분의 1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3일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첫날 가장 많이 잡히고요. 예. 그다음에 점점 적게 잡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요일별 균등 할당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3분의 1 정도 반영이 된다 쳤을 때 예. 그랬을 때는 하락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뭡니까 북러 간의 어떤 움직임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강경 대응 기조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안보 보수론자들을 얼마나 자극했을지 요거를 생각하면 그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어제 이제 세게 나온 지금 대통령 명태균 목소리.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네. 요것과 관련된 파장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조정을 된다 하더라도 최대 2% 포인트 즉 18% 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겠다. 18%. 예. 이게 이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이게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됐으면.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네. 20% 횡보 내지 19로 봐야 되겠다. 20% 내지는 그 사이이죠. 근데 이 요일별 균등 할당을 하거나 말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 갤럽이 통상의 여론조사를 할 때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요일별 균등 할당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3일 조사했을 때 보통은 모든 조사기관이 이틀 네. 조사하면 첫날, 예. 3일 조사해도 첫날, 둘째 날 많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할당 추출을 한다고 해서 그 쿼터 표가 있는데 예. 가령 그 뭐 마지막 날은 20, 30대가 잘 안 잡히니 아하. 그걸 좀 추출한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안 잡히니 그 지역을 좀 더 집중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과거 이 갤럽 그 데일리 오피니언이 나왔을 때는 네. 정말로 데일리하게 즉 그 하루하루 333명 막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네네. 균등 할당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대통령 음성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자들은 그 김건희 여사와 그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본을 찾고 있었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과 파장은 매우 크고 심대한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면 아마도 다음 주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만 이번 주 조사에서는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면 그러면 18%? 왜냐하면 다 반영돼도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3분의 1. 그러면 이제 최대 하락폭을 6으로 놓고 두 번 조사에서 12로 넣었을 때 한 주에 6으로 넣었을 때 6의 3분의 1이면 2% 포인트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최대 다른 것은 횡보하고 요 사건으로만 정확하게 반영됐다. 그랬을 땐 2% 포인트 하락이 맞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선 조사 시간대, 방법 아까 말씀드린 할당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순수하게 100% 영향을 받는 조사는 다음 주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주 조사가 100% 영향 대통령의 목소리가 반영된 여론조사는 다음 주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리얼미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반영이 되죠. 예, 리얼미터 ARS 조사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리얼미터 조사가 민심이 반영된 첫 번째 조사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요새 재미있게 보는 거는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제 조원 CNI에 의뢰하는 이런 조사들이 이제 ARS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표본 수는 2,000명입니다. 꽤 두툼하게 잡죠. 네. 이런 조사 예를 들어서 이 스트레이트 뉴스 ARS 요 조원 CNI 조사 같은 경우에도 네. 3일 조사했습니다. 만약에 26일, 27일, 28일, 10월 이렇게 26, 27, 28, 3일 조사했다고 하면 요 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조사에서요. 이 더자유산상은 중앙선거론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 그 긍정률이 네. 어느 정도 나오느냐? 20% 초반이에요. 국정수행평가 23.9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게 봐야죠. 이 조사 같은 경우에 이게 추출이 이게 17개 광역시도를 다 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여튼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조사에서 네. 가령 23.9, 24 나왔다. 그런데 이게 지난 NBS에서 전화 면접에서 22 나왔거든요. 네. 요새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요. 대통령 긍정률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뭘 얘기하느냐? ARS는 고관여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뭐냐? 고관여 보수 성향이신 분들, 다시 얘기해서 정치에 관심 많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ARS에서도 대통령 긍정률이 굉장히 밀려서 20% 초반까지 빠진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전화 면접에서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네. 그게 상호 계속해서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좀 보면 네. 나선형의 침묵 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대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대통령 긍정률은 대세 하락. 대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거는 저는 8월 달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게 8월 달에 사실은 그때 특사를 할 때 인기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 특사도 하고 뭡니까 이걸 꼭 생계형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운전면허 이렇게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걸 생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운전면허를 회복시켜서 운전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 끼고 경제인들 껴가지고 이제 털어내는 거죠. 그 사면으로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뉴라이트 논란 아니었습니까? 인사 논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추석 그 명절에서도 그때 반짝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유야무야. 그러면은 이건 뭐냐? 총선 이후에 백약이 안 되는 거. 모든 카드를 다 썼는데도 모든 명절에도 안 돼. 어떤 기념일에도 안 돼. 지금 여기까지 빠졌는데 더군다나 이제 명태균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가고 있습니다.